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했던 유도기전력의 수식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를 찾는 거랑 같은 건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장에 혹은 스탠드에 절연되어 있는 시리에 매달려 있는 원형 코일입니다. 한 번 감은 도선이고 한 번 감은 코일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앞이고 여기는 뒤입니다. 자, 그 다음 자석이 코일을 향해서 접근해 가고 있어요. 와 하고 갑자기 다가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코일에서는 갑자기 자석이 접근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를 하기 전에 자석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없던 자기장을 이끌고 오는 거죠. 자, 볼게요. 자석 주위에는 분명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코일 주변으로 훅 갈 때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 배웠죠? 코일 내부의 자석의 변화가 감지되겠죠. 그러면 코일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고는 했는데 그 이전에 자연의 속성, 코일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일 내부는 제일 좋아하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상태를 자석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 코일 속은 자기력선 속 자석의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없던 자기장이 갑자기 밀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을 상쇄시켜서 자석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장이 들어올 때는, 자석이 들어올 때는 무엇으로 대응하여 막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자기장은 자기장으로 막아쓰겠죠. 그럼 이러한 모양으로 자기장이 배치가 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일이 자석입니까? 코일은 자석이 아니죠. 코일은 코일일 뿐이에요. 근데 코일에서 어떻게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전류의 자기작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하면 전류는 만든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만드냐면 바로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고 그 역의 과정이 전자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장을 만들었대요. 누가? 코일이. 그럼 코일은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냐면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그 전류를 가지고 자기장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전류의 이름이 바로 유도전류입니다. 유도전류. 자, 그럼 이 그림에서 N극과 S극을 표현해 볼게요.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빨간색 자기장에서 N극은 어디가 될까요? 이쪽에 나가는 자기장이니까 N이 되겠죠. 나가는 자기장. 여기는 S가 되겠죠. 나가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류의 방향을 판단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N에다 갖다 대고 가마, G는 방향이니까 바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도 전류는 항상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맞대응하려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의 수식에서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예요. 아, 선생님, 그 마이너스요? 네. 자석의 변화에 반대로 행동하려는 성질에 의해서만 유도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전류는 바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유도기전력이 생기는 극성은 반대다라고 해서 요거는 반대 방향
앞으로 전류는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압은 벡터량은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은 하지만 여기서 반대 방향의 의미는 이걸 말하겠죠. 대응하려는 태도, 그렇죠? 방해하려는 태도를 말하겠죠. 나중에 이게 렌치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연습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번에는 코일이 똑같은 코일인데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게 N극이 확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N극이 확 멀어져요. 그러면 멀쩡하게 있던 자속이 멀쩡하게 공급되던 자속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갑자기 자속이 멀어지니까 빠져나가니까 감소하겠죠. 그러면 자속의 변화를 정말 싫어하고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코일의 입장에서는 자속을 빠진 만큼 공급해 주려고 하겠죠. 5개가 4개 되고 3개가 되고 2개 되고 하나 되니까 바로 그 빠진 만큼 공급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렇죠. 빠져나가는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누가? 코일이. 그러면 코일에서 얘가 무슨 극이 되겠습니까? N극이 되겠고 여기는 S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아까 배웠던 사실을 가지고 유도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유도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판단해서 볼 때 전류의 방향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손을 감아줘서 판단해 보세요. 찾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감아줘야 N극이 왼쪽이죠. 따라서 전류는 아까와는 달리 위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야죠. 아까와 방향은 반대가 되죠. 그러면 유도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찾았는데 규칙을 이제 알아낼 때가 됐어요. 규칙을. 봅시다. N극이 쳐들어온다 라고 볼게요. N극이 쳐들어온다. 무슨 극으로 막느냐? N극으로 막아라 입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지 마. N극이 들어와. N극으로 막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N극이 아니라 S극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무슨 극으로 막을까요? 그렇죠. 눈에는 눈, 얘는 이, S가 들어올 때는 S로 막아 쓰겠죠. 그럴 때는 또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자, 하나 했습니다. 접근해 올 때 반대 방향으로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 구조로 N은 N, S는 S입니다. 두 번째. 멀어질 때입니다. 멀어질 때는 자속이 감소되는 만큼 방해해야 되는데 자속이 감소되는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 그림 봐보세요. S와 N은 서로 잡아당기는 구조죠. 떠나가는 것을 못 떠나가게 막는구나. 나가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안 보입니까?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도 떠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코일입니다. 그 방향대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그 다음 S극이 만약에 멀어진다면 자석의 N극이나 S극이 멀어진다면 무슨 극으로 잡아당길까요? 그렇죠. N극으로 잡아당기게 됐고 여기는 S가 되겠죠. 그래서 떠나가는 S를 N극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들어오지마, 나가지마. 항상 유도전류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아까 유도기준력 수식에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예요. 방해라는 의미에서. 노래 하나 해볼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떠나가지 마세요. 나는 전자기 유도 법칙이랍니다. 수업을 마치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배운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N극이 들어온다. N극으로 막아라. S극이 들어온다. S극으로 막아라. N극이 떠나간다. S로 잡아당겨라.